안녕하세요. 애보국수TV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7가지 비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선거 과정 및 그간의 행보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히 호남 지역은 특정 정치색을 띠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하여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성향을 띠게 된 데에는 DJ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7대 대선을 치르기 전 유세하는 과정에서 영남 지방은 고속도로까지 개설하는 정부가 호남선은 국선마저 제대로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 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자세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나쁜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외국의 사례만 봐도 지역적인 색채를 정치적인 지원 방안으로 쓰는 경우는 많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만 보더라도 영남 지방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사람이면 박정희 대통령 뽑아야지 라는 식의 지역적 유대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에 반해 DJ는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가 소외된다 라는 식의 타 지역에 대한 적대의식과 더불어 호남 사람들의 분노를 바탕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이용한 방식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가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방법인 듯 싶은데요. 그렇기에 경상권, 경남권이 19대 대선의 보수진영 득표율이 각각 47%, 33%였던 것에 반해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20대 대선에서는 호남권의 진보진영 득표율이 84%를 기록하는 만큼 정치적 관념이 유연한 것이 아닌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은 것에 DJ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론을 억압하는 행위도 많이 보여왔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지지했다가 철회한 최기일 박사의 자서전에 따르면 누가 그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면 그는 얼굴에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다. 우호적인 충고도 작별의 키스임을 그는 분명히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언론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권 시기인 1998년부터 2003년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한나라당에서 제기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무혐의 처분되어 잠잠해졌으나 이후 재수사하게 되어 여당, 야당 상관없이 정치인들과 언론, 경제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존재했고 관련인이 자살하는 등의 행보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들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 세계적 경제위기인 IMF가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이때 했던 대응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그는 구조조정과 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요. 실제로 금리는 20%가 넘을 만큼 살인적인 이율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부도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에서도 살기 위해 정리해고를 연달아 실시함에 따라 실업률이 1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애초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IMF 사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소비가 줄어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무지와 IMF 때의 소비 저하에 대한 보상 심리 등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를 늘려달라는 요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생겼습니다.
4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각종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대 게이트 사건이 있고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를 게이트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의 오명까지 생기게 됩니다. 먼저 3대 게이트 중 진승현 게이트는 MCI 코리아의 진승현 부회장이 약 2,3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주가 조작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새천년 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횡령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급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치계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는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총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3명 모두가 뇌물수수로 대표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행보로 이른바 홍삼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3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그 방식이 굴종하는 방식이라 국민들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어협정 재협상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협상이라고 말한 것은 원래 한일어협정은 해방 이후 1960년대에 체결이 된 것이었으나 전임 정부였던 김영삼 대통령 때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에서 파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일어협정을 재협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가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확인도 안 하고 진행해버려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협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의 옹호하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일본 어부들이 독도 근처에서 어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케시마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독도 편에서 서울대 법대의 이상면 교수는 누군가 일본의 국제법 학자에게 신한일어협정과 독도와 관계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신한일어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일본은 독도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었으나 이것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이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논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두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전에 영상을 제작한 것이 있으니 오른쪽 위에 버튼 누르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과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를 가장 크게 반대한 인물들로 꼽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DJ는 왜 경상도에만 하느냐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였고 이를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하여 현재까지도 호남 지방의 정치적 성향이 고착화된 데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더라도 공사가 끝난 후에도 언론 플레이를 이어나갔는데요. 유지보수 비용을 들고 비판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 씨의 저서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에 따르면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도였던 것으로 한 번에 많은 공사 비용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니 먼저 시공을 한 후 충당되는 재원으로 보완을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실제로 재정난을 겪지도 않았고 이후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을 때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와 보수비를 합친 것에 2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니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DJ와 YS가 경부고속도로 반대를 하며 들어눕는 사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는 조작된 사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후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를 DJ와 YS를 주축으로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인 양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반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역시 북한하고의 관계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DJ 하면 햇볕 정책을 떠올릴 정도이며 실제로 이를 통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에 보낸 쌀이 핵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에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왔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대북 송금한 사건이 발각되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고, 그러나 특검이 진행되면서 박지원이 징역 3년을 받는 등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햇볕 정책에 회의적인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북한에 호의적으로 대했던 정부에서 북한과의 마찰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자 항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수용했으며, 사건 발생 후 금강산 관광선도 정상적으로 출항시키고 일본에 가서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는 등 기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에게 대우가 적절치 않았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추모를 빠지지 않고 한 것과는 달리 DJ는 단 한 번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소에 추모하러 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을 챙겨주지는 못할지언정 무시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적에게는 하염없이 챙겨주는 모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맞나 싶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이어지듯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 버튼 클릭해서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영상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한 원하는 인물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보국수TV였습니다.